코스피 장중에 낙폭을 만회를 했고 대형 IT주, 일부 대형 IT주지만 오후 들어서 시세가 더욱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뭔가 불안불안한 흐름인데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이틀째 순유입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이틀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틀간의 자금 유입 규모는 미미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LG전자 8만 원대 회복 시도입니다. LG전자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며 8만 원대 회복을 시도 중입니다. SK하이닉스의 상승세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화학주 낙폭 심화입니다. 호남석유의 주가가 잇따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화학주의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LG전자, 어제 또 아주 특징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2만 원대, 8만 2천 원대, 이 정도면 8만 원대 안착은 좀 충분히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옵티머스, 다음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되는데, 판매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종목, SK하이닉스, D램 가격이 한 5개월 동안 계속 하락했었는데, 하락세가 멈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SK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인 뉴스고요. 이 두 종목 아주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 대형 IT주, 전반적인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대형 IT 주식, 쉽게 얘기하면 세 종목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관심들이 모아져 있는 것이 LG 디스플레이랑요, SK하이닉스, LG전자입니다. 이들 주식의 투자 포인트를 좀 면밀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번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익이 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3달 정도 됐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지금까지요. 고점 형성하며 좀 쉬고 있지만 요즘 주가가 거의 90%가 올라갔죠. 거의 더블 올라간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분기가 아니라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에서 디스플레이 실적이 개선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반발, 믿지 않는 증권사도 많았고요. 특히 10월 초만 보더라도요. 국내 내노란 증권사 두 군데서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그때 주가가 잠깐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스켜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삼성증권은 그 당시에 좀 안 좋게 얘기했던 데고요. 한 2주 전에 또 그런 얘기했는데요. 오늘 나온 레포트 보면은요. LG 디스플레이를 또 블랙 프라이데이 탑픽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이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삼성증권 행태 발표문을 보는데요. 여하튼 LG 디스플레이는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에 대한 시황에 대해서요. 삼성전자가 이제 한 달 정도 거의 돼갔죠. 이제 삼성전자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날 코멘트 저도 여러 번 확인해 드렸으니까 기억하실 텐데요. D램의 경우에 치킨런 게임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까지 정말 따끈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수익성이 4분기가요. 3분기 대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증권사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판단했을 때 4분기에 IT의 탑픽은 SK하이닉스로 제가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LG전자가 되겠는데요. LG전자는 이제 스마트폰 기기의 점유율 회복 개입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국의 물결이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점유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LG전자의 제품들이요. 그리고 지금 수익성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전 회의심을 갖고 있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왜 올라가냐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오를 때 LG전자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과 비교해서는 약간 덜 오르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LG전자는 LG 디스플레이 대주주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가는 건 충분히 말이 됩니다. 또 분명히 하나 더 있습니다. 옵티머스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옵티머스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의 시장의 관심, 어제 오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바로 넥서스 4에 대한 관심인데요. 오늘 7개 국가에서 출시가 됐는데요. 이제 온라인에서 팔았는데 물론 한정된 수량이었겠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금 3, 40분 만에 지금 다 매진됐다고 하죠. 다 팔려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주문을 받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문하더라도 또 몇 주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아이폰이나 이런 거 아주 특이한 제품 나왔을 때 프리미엄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베이 이런 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지금 프리미엄이 50불, 100불에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LG전자인데 엄청 좋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뭐 스펙이 정확히 같진 않지만 800불, 900불 하던 거 그런 거 비교해서 지금 구글에서 레퍼런스로 하는 가격이 300불에서 350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마트폰 가격에 거품이 빠질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일단은 우려를 해낸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튼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요. L전자는 장기적으로 저는 계속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수급의 모멘텀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IT 전체를 보면 삼성전자가 무조건 탑픽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트렌드에서는 SK하이닉스가 저는 탑표를 꼽고 싶네요. 대형 IT주, LG 디스플레이 그 전부터 긍정적인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었고 현재 탑픽은 SK 하이닉스다. LG전자는 단기 대형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국내 기관들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대형 IT 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이렇게 시세가 분출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도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LG전자라든지 오늘 SK하이닉스 급등하고 있는데 빠지고 있는 업종, 화학업종 요새 낙폭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또 합병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걸로 인해서 52주 신고가가 잇따라 깨지고 있는 현상인데 자, 화학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성호 부장께서 좀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일단 호남석유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호남석유가 업황도 업황이지만 사실은 그 KP케미칼하고 합병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석유가 이제 합병을 하면서 발행하는 신주가 기존 주식수 대비 7.6%인데 합병한 이후에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4.2%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합병 후에 이제 희석된 EPS는 12,192원으로 합병 전보다 약 3.1% 떨어진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 KP케미칼 합병 매수 청구 가격이 12,836원인데 지금 한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10,000원이 아까 깨졌던데 이런 것도 좀 시세보다 굉장히 높이 산다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호남석유 쪽에서는 매수 청구 총액이 2,000억 이하면은 그냥 합병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합병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화학 업종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시그널들은 바닥을 친 거 아니냐는 그런 시그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 이제 폴리머 중심으로 해서 좀 기초화학 제품 마진이 개선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MEG 같은 것도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 이제 BTX 톨루엔사일렌 이쪽은 2000년 이후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화학 제품 가격이 2분기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좀 멈추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거고 다만 이제 수급이 좀 문제죠. 기관이 이제 그 경기 민감주를 계속 파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화학주에 대해서도 국내 기관들이 호남석유 비롯해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화 제품 가격이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하고는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바닥은 치고 있는데 어쨌든 본격적인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서 화학주 제품 가격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지금의 그 수급이 깨진 것들이 쉽사리 회복되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따라서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려면은 시간이 지금 여기서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당분간은 기관의 매도 물량을 좀 받아내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물량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제는 수급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요새 국내 기관 수급에 따라서 상당히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수급 요인을 먼저 체크하고 들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중 18차 당대회 오늘 폐막입니다. 중국의 18차 당대회가 오늘 폐막이 됩니다. 중도국 위험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나온 얘기들이 거론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께서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 좀 영향 미칠지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말씀해 주세요. 소위 말해서 스파타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 공산당체 18차 전국 대표 대회가 오늘 오전에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이 됐습니다. 총 당대회 대표들 2,325명이 참가를 해서요.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 나갈 권력자들, 즉 그 18기 중앙위원 204명 하고요. 중앙 후보위원 150여 명을 선출을 하고 당정, 우리나라 말로 이제 당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정을 개정한 뒤 공식 해산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오늘보다 내일 개막하는
일중 전에 18기 일중 전인데요. 여기서 선출된 오늘 선출된 그 중앙위원들 204명이 정치국원 25명을 선출을 하고요. 또 그 중에서 상무위원 지금 뭐 7명, 9명이 좀 아직 얘기가 엇갈리는데 내일 발표가 될 겁니다. 여기서 선임이 되는데 이미 근데 뭐 사실 그 정치국원 25명하고 상무위원은 내정이 됐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일중전에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내일 오전 중국 시간으로 11시, 우리 시간으로 12시에 시진핑이 이제 당 총서기가 됐다라면서 공식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하고 대면한 자리에서 상무위원들이 하나, 둘 입장을 해서 상무위원이 됐음을 알리고 바로 퇴장해버림에 따라서 이제 상무위원이 누가 되는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국가 주석직은 말이죠. 내년 3월 전대위에서 시진핑이 받게 되고, 이번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그 군 권력인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후진타오가 내놓느냐, 아니면 이걸 2년 더 끌고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언론에 따르면은 이번에 물러나면서 다른 원로들하고 다 같이 물러나고 차후에 이제 공청단 지분에 대한 보장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이번 당대회에서 후진타오가 그동안 내세웠던 과학적 발전관을 그동안 중국의 그 3대 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핀 이론, 여기에 과학적 발전관을 같이 포함해서 어떤 상당히 그 높은 반열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진타오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고요. 뭐 이런 분위기들을 감안했을 때 권력 이동이 뭐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이상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권력 교체로 인한 불확실성이 조금 우려가 됐던 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거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뭐 우리 증시에는 이건 뭐 악재라기보다는 호재에 가깝다라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8차 당대회 별다른 잡음 없이 끝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의 제거 시각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미국의 10월 재정 수지가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좀 크게 나타나면서 이게 다시 또 걱정이 좀 커진 상황인 것 같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계 또 기업가들 만나면서 이른바 좀 선전전 벌써 이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 10월 달에 재정 적자 규모가 1,200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이요. 추산됐던 것이 990억 달러에서 980억 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예상보다 좀 훨씬 높은 거죠. 전년 동기 대비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재정 적자 규모가 이거 생각보다 자꾸 더 확대되는 것이 오히려 좀 심각하다라는 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정 절벽 이슈를 풀기 위해서요,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협상도 있을 것이고, 이번 주말에 바로 있죠, 16일 날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가, 우려에 섞인 목소리가 미리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최악의 경우는 이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좀 항구적인 어떤 재정 감축을, 장기적인 재정 감축을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짜리로 그냥 합의해버리고요. 그리고 좀 넘기고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면피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정계에서는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가이트너 장관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일시적인 재정 감축은 항구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면서요. 선제적으로 이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쏟아냈고요.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는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재정 절벽의 상황에 들어가면 일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페드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받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또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는 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재정 절벽에 대한 것에 현실화되는 건 상관이 없이 우려의 목소리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다만 이제 막 파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재정 절벽이 아니라 재정
그랜드 캐년 정도까지 이제 심각한 얘기하고 재정 절벽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약간 말을 좀 바꿨습니다. 결론은 같은 얘기지만은요. 재정 절벽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주식은 또 20%까지 뭐 분명히 최소한 떨어질 것이고요. 거기에 이유는 재정 절벽이나 그리스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미국 기업 이익이 실망스러운 것이 나온다. 즉 펀더멘털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가 재정 절벽의 현실화되고 아니라는 거랑 상관없이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그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재정 절벽의 그런 이슈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부자 감세 조치가 이제 이번에 올 말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39.5%의 기본 소득세율 20만 불 이상 소득자입니다. 에 대해서 이제 그 최고 세율을 다시 확대하는 거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오고요. 거기다 3.6%짜리 새로운 세금이 또 부과되기 때문에 거의 44%의 세금을 매깁니다. 20만 불 이상 소득자 부부의 경우는 25만 불인데요. 은근히 25만 불 많이 버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미국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 배당까지 받으면 짜증나기 때문에요. 배당 관련 주식을 엄청 내다 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오히려 팔라는 조언들을 많이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입니다. 얘기들을 들어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의 재정 절벽의 현실화 상관없이 주식시장에는 액션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뭐 재정 절벽 이슈, 뭐 유로존 사태 같이 이렇게 질질 끄는 상황이 제일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마크 파버 대표적인 비관론자인데 일단 뭐 뉴욕 증시가 20% 빠질 것이다. 단 그것은 재정 절벽이 아니라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라고 좀 예고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뭐 한 번쯤은 참고해서 좀 귀담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880포인트 선 위협입니다. 장중 딱 1880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낙폭은 줄인 상황인데 뭔가 좀 불안한 상황이고 그래서 뭐 121선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어저께 121선 뭐 경기선이라고 얘기하죠. 그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 그래서 시장 대응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학영 위원께서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기금이 뭐 계속 500억, 600억씩 샀죠. 다만 오늘은 다시 매도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돌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뭐 개인 투자가가 아무리 많이 사더라도 뭐 돌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요. 투신도 돈이 좀 들어와서 좀 사야 되는데요. 이 정도 갖고 들어와서는요. 턱도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외국이랑 상관없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기금이 1,500에서 2,000억 정도는 지금 사면 주가는 올라갈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그렇게 재미없는 구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수급 상황에서는 최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어떤 반등을 시도하던 주식들이 계속 실패하고요. 오히려 저점을 낮춰주는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건설주도 그랬고요. 화학주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든 투자 주체들의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사보겠다는 심리, 즉 투자 심리의 회복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주식들의 기술적 반등이 실패하게 된 것도 큰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아니라 남이 사서 올려주길 기대하는데 결국 남들도 지금은 투자에 의욕이 없는 것이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학주나 철강주, 조선주, 소재주 이런 것들은 우리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석유 화학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재주 이런 건 다 마찬가지게 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싸다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싸긴 싸고요. 언젠가 되면 주가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호남석유하고도 더블 날 것 같고요. 현대중업도 또 더블 날 것 같고 OCI도 더블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대비 언젠가 더블로 가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고요. 특히 소재주로 가면 중국에서의 어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갖고는 지금 워낙 기대감이 1년째 간 거 아닙니까? 매분기가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계속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진짜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가셔야 되면 제가 봤을 때 그 당시부터 호남석유랑 더블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가격에서 1년 후 2년을 보면 지금보다 분명히 위에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은요. 지금 가격에서 이 가격에서 이런 시황에서 정말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라면은 지금 여전히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1880선 계속 지지되고 있지만은요. 저는 하여튼 1870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 선이 이탈하면 주식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마감 60분 시작해갖고 계속 코스피가 마이너스 1포인트, 마이너스 2포인트 요 안에서 움직이는데 최근에 이런 흐름이라 그러면은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또 코스닥도 강세 보이고 이런 현상이 여러 번 반복됐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약하고 또 코스닥이 더 약하고 좀 이런 흐름인데 뭔가 흐름이 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지 또 그렇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성호 부장께서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사실 코스닥 지수는 그저께까지 10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빠지고 오늘 장중에 빠지다가 조금 그래도 아랫골이 좀 달고 있는데 10일 연속 상승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조정이 어제 너무 급히 오면서 8일 동안 올라온 것들을 다 이제 없애버렸기 때문에 좀 급한 것은 있지만은 오늘 10시까지 급락하다 하락폭을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를 둘러싼 환경은 특별히 좋을 것도 없지만 또 나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기가 터닝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고요.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요인은 이제 그리스하고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인데 그리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고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도 사실 이 재정 절벽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거든요. 어차피 미국의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세수를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게 이제 정제되지 않고 갑자기 하는 게 재정 절벽이고 어차피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재정 절벽은 안 오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그 어떤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문제가 될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신용평가사들은 이렇게 재정을 줄이지 않으면은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일각에서는 타결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타결된다는 게 더 웃기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모멘텀은 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7월 이후에 각국의 중앙은행 유동성 공조가 되면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희석이 되면서 이제 유야무야 돼가는 그런 약발이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지금 1900선을 두고서 공방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이런 상황은 당분간 좀 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개별 주식들의 움직임 여기서 끝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좀 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루 이틀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쪽으로밖에 매수세가 몰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코스닥을 이끌어간 종목들은 스마트폰 관련주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3분기 실적도 좋지만은 내년 실적에 대한 그 예상도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최근에 계속 코스닥을 이끌어왔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봤자 바닥에서 한 두세 달 동안 한 100% 정도 올랐는데 사실 코스닥 오르는 것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7배, 8배 미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종목들이 좀 오전에 좀 강하게 조정을 받았고 좀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상승 모멘텀, 하락 모멘텀 둘 다 크지 않다. 그런 시각이라면 역시 그 코스닥 특히 스마트폰 관련주 이런 쪽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